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라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입니다. 오늘은 그 아동학대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신생아 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쓰레기통과 화장실에 죽은 신생아가 발견되는 섬찟한 뉴스를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안타깝게도 한 달 반 전에 신생아 학대로 사망 케이스가 저희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증례를 보면은 20세 미혼 초산인 산모가 산부인과 수친 병력은 없고 임신 제 26주에 출생체중 1100g의 남아를 집에서 분만했습니다. 내원 6시간 전 친구의 도움으로 분만 후 숨을 쉬어서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원 2시간 전에 수유를 시도했고 내원 30분 전서부터 숨을 쉬지 않아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자신은 심정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증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례와 같이 출생 당일에 학대로 인한 사망은 일본에서 2020년에 1세 미만 아이의 학대 사망 사건이 사망 검증 건수의 약 50%, 47.9%, 37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0일 출생 당일의 사망이 159건, 약 50%, 46.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망의 약 4분의 1이 출생 당일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학대 사망 건수의 4분의 1은 출생 한 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부 신생아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임신부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망 건수가 0.2%에서 0.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은 6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신 중에 한 번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출산하는 케이스들이죠. 이들은 부모 도움이 없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진찰하고 싶어도 부모에게 이유를 말할 수가 없고 또 10대 전반의 소녀들은 산부인과 진료 자체에 저항감이 큰 상태입니다. 출생 당일날 학대 사망의 원인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원하지 않는 임신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도 하고 싶다. 이것이 원인이 되고 한 달 이내의 사망 원인 중에 그 다음으로 큰 것 중에 하나는 산후 우울증이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출산이란 첫 번째로 임신을 알고 있으나 말을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 다른 사람에게 임신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또한 임신 과정의 문제, 성폭력 혹은 성적 학대로 인한 임신으로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겨진 상태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도 말을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임신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입니다. 10대에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모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로서 모친은 임신 중에 혼란을 겪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분노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준 성적 파트너가 투영이 돼서 아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젖을 분비하는 것이 암컷이어서 포유류는 육아에 암컷의 역할이 초기에 굉장히 큰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임신기부터 틈새 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립되기 쉬운 대상자를 조기 파악해서 빠른 단계에서 지원을 시작해야 되고, 어머니와 아이를 지원을 위해서 10대 임신 배경을 이해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받아들여 앞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신생아 방문 등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임신기부터 예방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해서 어떤 부모도 받아들여 편견 없이 다가붙는 지원이 필요하고, 본인의 임신을 주위 사람이 기뻐해주고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출산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만 육아 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 주위에서 축복해주고, 아이고 애가 발길질을 하네, 얼마나 예쁜 애길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임신 과정을 알았을 때 주위로부터 걱정도 해주고, 출산 과정에서는 축복과 격려와 감사를 받고, 육아 과정에서는 아기 성장에서 기쁨을 느끼고 육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줄이고 충족감을 느끼는 육아 보상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상적인 아이와 현실의 아이 모습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겨나갑니다. 우리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무리 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고립해서 혼자서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기 쉬운 상대 대상자를 일찍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미숙성, 10대 산모랄지, 정신적으로 지능이 부족한 산모랄지, 가정 내 불화가 있는 산모랄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랄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아프거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 미숙아나 선천기형이나 장애아를 낳은 아이, 부모, 산모, 이와 같이 사회적 하이리스크 임산부이면 점치분만에 2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후 우울증이 약 15%에서 산모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분만 후 태반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격감해서 출생 후 2주일에서 1개월 내 우울증이 피크로 올라갑니다. 에딘버러 우울 지수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인근 보건소가 정보를 공유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본원의 증례를 알아보더라도 20세 미혼 초산부에서 미숙아를 낳고 혼자 아기를 우유를 먹였다는 걸 보면 올바른 성교육과 의학교육이 필요하고, 10대 임산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산모가 미숙아를 낳았는데 이와 같은 고립되기 쉬운 산모를 빨리 파악해서 이른 단계에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귀중한 아이의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